앞에는 좀 문제 풀었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일의 정의를 아셔야 되고, 일의 정의를. 일은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의 양을 구할 때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동을 할 때 힘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힘으로 밀 때 이동을 많이 하면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한다. 이거 아셔야 되고, 힘은 뉴턴 단위를 쓰고 이동 거리는 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를 밀고 간다. 그러면 이제 1뉴턴 미터 이렇게 되는데, 요 단위를 줄이라고 하는 걸로 바꿨어요. 줄이라고 하는 걸로. 1뉴턴 미터는 줄입니다. 줄. 1줄.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그러니까 사람이 일할 수도 있는데 중력이 일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문해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잘 읽으셔야 돼요. 문장을. 중력에 대해 한 일. 원래 물체가 뭐 1kg이다 이렇게 질량이 있어. 그거에 9.8을 곱해줘야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kg은 지구가 9.8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근데 그런 애를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걔를 내가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중력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할 때는 물체 무게만큼의 힘을 주니까, 무게만큼의 내가 힘을 주기 때문에 힘 곱하기 이동 거리야. 이것도 이게 힘이고 들어올린 높이가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물체 무게에다가 들어올린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근데 무게로 나타낼 때도 있는데 보통은 질량으로 많이 문제를 주기 때문에 질량을 우리가 보통 m이라고 이렇게 쓰고 들어올린 높이를 h라고 하면 내가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을 계산할 때 9.8mh 이렇게 공식을 외우거든요. m은 질량이고 그거에 9.8배를 하면은 무게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h가 이동한 거리니까 9.8mh 이러면은 중력에 대해 한 일을 계산하는 식이야 이게. 이걸 식을 외우셔야 돼. 9.8mh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물체가 떨어질 때는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야. 중력이 한 일. 중력이 내가 중력이 지구가 이거에 힘을 줘서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도 물론 식은 9.8mh로 똑같은데 이건 나중에 이제 위치 에너지 식하고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거든요. 아무튼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을 계산할 때도 있고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는 일의 양을 계산하려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한번 밀고 나서 가만히 있어도 쭉 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처음에 밀 때는 일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다 이러면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처음에는 힘 줬을지 모르겠는데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하는 게 0이 되는 거고, 벽을 민다. 근데 힘들게 밀지만 움직이질 않아. 이동 거리가 빵이야. 그래서 이것도 1의 양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힘은 위로 줬는데 물체는 앞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이것도 일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직인 경우에 이럴 때는 일한 게 아니다.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서 내가 만약에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10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일은 같은 단위를 쓰고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일을 해줘서 에너지가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 내가 열심히 들어 올렸어.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생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말뚝 박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서로 전환 가능하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여기는 문제는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달라져 가지고 생기는 에너지인데 지금은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배우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배워. 일단은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요 물체를 내가 끌어 이렇게 올릴 때 질량이 m이야. 그러면 9.8 곱해야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돼요. 힘 곱하기 h 요만큼의 일을 해 일을 해주면 얘가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내가 해준 일의 양이랑 똑같아. 9.8 mh라고 하는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중력에 대해서 일할 때 위치 에너지는 9.8 mh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해보면 만약에 이 추를 놔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하는데 요 정도 높이에서 뭐 1kg 짜리로 실험을 해. 그럼 나무 토막이 뭐 1cm 밀려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2kg 짜리로 또 실험을 해. 그러면은 에너지가 2배가 돼서 얘가 밀려나는 길이가 2cm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질량의 이 위치 에너지가 비례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얘를 높이를 예를 들어서 2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9.8 mh에서 이 높이가 얘가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밀어내는 일을 2배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2배가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이 수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인데 어떤 물체가 질량이 있고요. 속력 V로 움직일 때 얘 운동 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고등학교 때 나오지만 운동 에너지 식은 외우셔야 돼. 2분의 1 mv 제곱. 예를 들어서 2kg 짜리 물체가 뭐 2m/s에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mv 제곱 4주.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2분의 1 mv 제곱. 근데 그것도 이제 실험을 해보면 만약에 질량을 2배, 3배로 늘리면 얘가 에너지가 있었어, 에너지가. 그 다음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밀고 가다가 정지를 해요. 정지하면은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요. 속력이 빵이 됐으니까.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 써버린 거거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야. 얘를 밀고 가는 일을 하는 거야.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거. 근데 이동거리를 재보면 만약에 질량이 2배, 3배고 속력은 똑같이 뭐 10m/s 이랬을 때 밀려난 거리가 2배, 3배로 비례해. 그래서 질량이랑 운동 에너지가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니까. 근데 잘 봐요. 중요해. 속력은 만약에 2배, 3배를 하잖아요. 그럼 이동거리가 4배, 9배 이렇게 증가해. 2의 제곱, 3의 제곱으로 증가해. 왜냐하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그 운동 에너지라는 건 꼭 알고 있으셔야 하고 만약에 여기 매달려 있던 애가 또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동안에 지구가 잡아당겨. 그 지구가 잡아당기고 그러면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지구가 일하는 거야. 지구가 일하는 거예요.
지구가 일을 하면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그래서 얘가 밑에 도달할 때쯤 되면 속력이 빨라져 있어요.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속력이 빨라진다. 이것도 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풀려 있어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자, 116쪽에 운동 에너지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험인데, 요거를 나무 막대기로 동일하게 밀어. 그럼 얘네들의 속력이 같아. 그런데 뭐가 다르죠, 이게?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요만큼 밀고 갔고, 얘는 이만큼 밀고 갔고, 얘는 이만큼 밀고 간 거예요. 근데 많이 밀고 가면 에너지가 많은 거야. 일을 많이 한 거니까. 어? 그러면 원래 누가 에너지가 많았었던 거예요? 1.5kg짜리가 많았던 거죠. 속력은 똑같은데 질량이 3배면 에너지가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속력이 똑같을 때야. 이거는 속력이 똑같을 때 질량이 증가하면 이동거리가 증가했는데, 근데 이동거리 증가했다라는 거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거는 에너지가 많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질량은 똑같이 하고 속력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속력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보면은 뭔가 비례 그래프 같은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속력의 제곱. 그러니까 속력이 만약에 2배다 그러면은 이동거리 4배로 증가합니다. 4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니네가 아직은 뭐 2차 함수 그래프도 사실은 이제 중3이면 배우긴 하는데, 2차 함수 그래프는 이제 속력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포물선 곡선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제곱으로 했잖아요. 이게 V 제곱으로. 그럼 비례식이 됩니다. 비례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수레에 모모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므로 운동 에너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운동 에너지가 써보시고,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를 하는데,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 그냥 속력 쓰면 안 됩니다. 여기가 비례이기 때문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중요합니다.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하는 거고요. 실험 1에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비례한다. 이게 틀려요. 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야 돼. 쓰고요. 그 다음에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 거가 맞죠. 요거는 이제 동시에 미는 이유는 속력을 일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얘가 에너지가 더 많아요. 얘가 질량이 크니까 지금 2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더 멀리까지 밀어내는 수레는 B입니다. B. 속력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너무 짧네. 이게 짧아. 이거는 실으면 안 될 거예요. 둘 다 그냥 똑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탐구 B. 이게 쇠구슬을 잡고 있다 놓으면 지구가 잡아당겨서
중력이 쇠구슬에 2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식은 9.8mh입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나 실험해 보는 건데 쇠구슬의 질량이 0.11kg입니다. 근데 이거 M은 질량은 kg 단위로 하셔야 되고요. 높이는 미터 단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0.5m를 낙하한다. 그러면 9.8 곱하기 0.11 곱하기 0.5 요렇게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가 질량이 0.11이잖아요. 그때 속력이 얼마냐, 이게 수식으로 계산이 가능해. 그럼 0.11은 똑같이 쓰니까 지워줘도 되고요. 2를 곱하면은 V제곱이 9.8이 나오면 돼. 근데 니네 3학년이니까 루트도 알잖아, 그쵸? 9.8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쵸? 대략 3. 얼마 나왔다, 그쵸? 9.8에 루트 씌우면 3.13이 나와야지 되는데 평균 3.13이 나왔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여 일을 합니다.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죠? 1, 2, 3번 한번 해보시고 1, 2, 3번. 자,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쇠구슬이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 계산하는 식이 9.8mh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높이가 높으면은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한 일도 커지는 거죠. 동그라미. 질량이 2배인 쇠구슬을 사용하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2배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 2배가 되고, O에서 A까지 거리가 2배면 쇠구슬의 속력은 4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쇠구슬의 속력은 이게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9.8mh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는 건데, 만약에 높이가 2배가 되면 떨어진 거리가 2배인 거죠. 그러면은 얘도 2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이 루트 2배가 돼야지 제곱하면은 2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4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서 하면은 속력 더 커지냐? 그렇진 않고 별로 차이 없고 지표면 근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엄청 높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줄어들어야 돼. 왜냐면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차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2kg인 추가 50cm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리학에서 계산할 때 이거를 미터 단위로 계산하셔야 돼요. 미터 단위로.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은 얼마냐? 2kg짜리를 9.8을 곱해서 19.6N의 힘으로 0.5m를 이동시켰으니까 한 일의 양은 9.8mh씩 쓴 거야, 이게 지금. 9.8mh. 그러면 요거 먼저 하면은 요거는 1이니까 9.8줄에 2를 한 거고, 그쵸?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는 곳에서 추를 낙하시켰을 때, 그럼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 몇 배 돼야 되는 거야? 4배 돼야죠. 근데 속력은 몇 배 되면 될까요? 속력은 2배만 되면 되는 거죠. 속력은 2배. 2배 되면은 에너지는 4배 되는 거죠? 그거 아셔야 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은 2배만 되면 됩니다. 중력이 추에 하는 일의 양이 4배가 되므로 추의 운동 에너지도 4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속력은 2배가 되면은 4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알겠어요? 자, 오랜만에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20쪽, 121쪽 이렇게 좀 풀어봐 주시고, 120, 121쪽 풀어봐 주십시오. 자, 1번부터 할게요. 118쪽, 118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 글씨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읽고 있다는 뭐 엄밀하게 말해서 책장을 넘긴다 이러면 일하는 거 맞는데, 그냥 읽고 있다는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이동하는 건 아니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가방을 메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방을 메고 평지를 가잖아? 그러면 또 일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가방을 맸을 때 내가 가방을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거든요. 힘을 위로 주는데 만약에 그냥 걸어가 이렇게, 그러면은 힘과 이동 방향이 이제 수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게 아닌데, 걸어 올라간 게 중요해요. 걸어 올라가면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일한 거죠. 책을 주워서 책을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놓인 물체가 등속 운동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거 일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안 줘야지 등속 원운동합니다. 마찰이 없을 때. 속력이 빨라진다. 뭐 그러면 또 일을 하는 건데,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 200N의 힘을 줘 밀었다. 3m 이동시켰을 때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200N의 힘을 줘서 3m 이동하니까 600줄의 일을 하는 겁니다. 4번이고요. 자, 요게 가끔 이렇게 킬로그램 써져 있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들어 올리면 98N의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건데, 지금 들어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kg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끄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F라고 할게. F 곱하기 5를 하면은 150줄이 돼야 됩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1의 양이니까. 그러면 이제 30N의 힘으로 끌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틀렸네. 맞지? 1번 맞죠?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5N짜리 사과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킬로그램으로 써져 있으면 9.8을 곱하는 게 맞는데, 무게로 써져 있으면 그냥 5N의 힘으로 3m를 잡아 당긴 겁니다. 지구가, 중력이. 그러면 이제 15줄의 일을 한 겁니다. 지구가 15줄의 일을 한 거고. 자, 20N인 애를 밀 때는 10N으로 밀었어. 그럼 요렇게 갈 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해서 50줄의 일을 일단 하고, 또 들었죠. 20N의 힘을 줘서 2m를 들어 올리니까 40줄의 일을 또 해서 여기선 총 90줄의 일을 한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길 들 때는 이 40줄의 일을 하지만, 만약에 든 채로 옆으로 이동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2m 높이로 천천히 들어 올린 후 수평 방향으로 5m를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힘의 방향은 위쪽인데 이동 방향은 이제 수직 방향이니까 이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는 40줄만 일한 거예요.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밀고 요렇게 하는 게 일을 더 많이 한 거고 요렇게 들고 가는 건 일을 한 게야. 들고 가는 동안에 일을 한 게 아니야. 90줄, 40줄 답은 4번 하셔야 되고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 0인 경우 매달려 있을 때 이동하는 게 없으니까 일의 양이 0줄 되는 거고 카트 밀어서 이동했다. 이건 일한 거죠.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스케이트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미끄러졌다. 뭐 마찰력이 없다라는 소리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려면 이것도 일하는 게 아닙니다. 0줄입니다. 근데 가방을 메고 올라갈 때는 일하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제 걸어갈 때는 일하는 게 아니지만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 건 일하는 거다. 2번 답이고요. 1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물체에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하는 게 맞고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없다. 틀리죠. 에너지도 일로 전환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9.8mh예요. 9.8mh. 근데 이제 9.8mh인데 9.8은 어차피 다 곱할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m 곱하기 h만 구하면 돼. 요건 12고 24고 m 곱하기 h만 12고 15고 8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나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어차피 9.8은 다 곱할 거여서 객관식 문제 푸는 거니까 m 곱하기 h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책상면일 때와 지면일 때가 다르다. 맞죠? 책상면이 되면 높이가 빵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고요. 지면일 경우에는 9.8mh 해서 19.6줄 이렇게 되겠네. 다르다 맞고요. 책상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줄이다. 맞죠? 그 다음에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가방으로 모으는 거니까 9.8mh죠. m은 2고요. h는 1입니다. 19.6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억내는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m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럼 일한 거지. 들어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 일한 거 아닌데 들어 올렸다. 이때는 일한 거죠. 중력에 대해 일한 거고 일의 양은 9.8mh 9.8mh 쓴 거죠. 98줄 맞고요. 그다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만큼 증가한 거죠. 들어 올리면 증가한 거죠. 위치 에너지가. 한번 5kg의 추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10cm 박혔다. 이거 0.1m 박힌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20kg이면은 몇 배예요? 4배, 4배. 그러면은 1도 4배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거는 40cm 바뀌겠다. 3번 답이고요. 에너지가 4배니까 1도 4배 하는 거죠.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맞죠? 얘가 내가 들고 있으면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건데, 그게 1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무 토막을 이렇게 박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맞죠? 높이 똑같았을 때 질량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질량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러면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뚝 박는 일을 하는 거야. 이동 거리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수의 낙하 높이가 달라져도 나무 토막이 받는 일의 양은 같다. 아니죠. 낙하 높이에 비례 관계 있으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운동에너지는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이죠. 요거를 이제 자꾸 서버로 타셔야 됩니다. 2분의 1 mv 제곱. 여기 하나 없어도 되는 8줄의 1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질량은 승용차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배 이고 주어가 중요한데 승용차의 질량은 2분의 1배 이고 일단 9.8mh인데 9.8mh가 아니라 2분의 1 mv 제곱인데 아무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근데 질량은 2분의 1배. 승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4배. 4의 제곱. 그러면 전체 8배가 승용차가 더 운동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이 4배라면은 16배. 근데 질량은 2분의 1배니까 그거의 2분의 1배. 그럼 8배 더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질량은 비례 관계. 옳은 거 2개. 질량 이거는 제곱에 비례한다 써져 있는 거고 이거 아니고 요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1번 4번.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을 일정한 힘 20N이 작용하여 10m를 이동시킨 모습이다. 그러면 얘가 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근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운동 에너지로.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식을 쓰셔야 되고. 그럼 요거는 2고요. 요거는 200인데 요거 나누면 이제 100이네요. 100은 v 제곱. v는 10이죠. 10m/s가 되어 있다. 네. 이해하세요 이거? 에너지가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기 때문에 일의 양이랑 운동 에너지랑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자, 그다음 가와 나의 알맞은 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봐봐 이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2배가 됐어. 2배잖아. 질량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에너지 몇 배 돼요? 에너지 4배 되는 거예요. 4배. 왜냐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럼 이거는 2배 제곱이니까 4배가 돼야 돼요. 이동 거리 4배 돼야 됩니다. 8cm 이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봐봐 얘랑 비교하자. 8cm에서 16cm로 이동거리가 2배가 됐죠. 그쵸? 근데 여기는 질량 2배야. 그럼 속력은 어때야 될까? 속력은 똑같아야지 2배가 되는 거지. 이해하실까 이거? 그러니까 해준 일의 양이 2배가 됐어요. 8cm 이동했다가 16cm. 지금 2배 됐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2배가 되면 되는데 질량이 2배가 되면은 속력이 같을 때 에너지가 2배가 되죠. 그래서 나는 4m/s 쓰셔야죠. 그래서 가에는 8cm 쓰고 나에는 4m/s 쓰면 됩니다. 다음에 100g짜리 추로 실험했네요. 옳지 않은 거.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하는 게 맞고 중력이 힘을 줘서 잡아당기는 거 맞고요.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쇠구슬의 운동에너지 증가하고 쇠구슬의 낙하거리가 1m일 경우 쇠구슬의 운동에너지는 9.8mh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원래는 위치에너지 식이지만 지금 중력이 한 일을 계산하는 식이 이게 되는 거예요.
9.8, m은 0.1 하셔야 돼요. 0.1. h는 1m고요. 그러면은 0.98줄 맞네. 맞고 200g짜리 쇠구슬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중력이 한 일도 2배가 된 거고 운동 에너지 2배가 되는 거 맞습니다. 200g짜리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래 쇠구슬의 속력은 2배가 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속력이 2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렇다라고 해서 뭐 루트 2배가 될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제 이거는 속력이 2배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돼요. 그러면은 뭐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죠. 사실 질량이 증가해도 속력이 2배로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요. 얘가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데 근데 질량이 2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속력은 증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속력은 2배가 되는 데가 아니라 속력은 그냥 똑같아. 둘 다 자유낙하니까 속력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고 속력은 그냥 똑같은 거야. 속력 2배 되는 거야. 루트 2배도 아니야. 속력은 똑같은 거야. 5번이고요. 자, 요 끝에 도달했을 때 속력 똑같아 사실은. 근데 질량이 2배잖아. 질량이. 그래서 600g인 공이 300g인 공의 운동 에너지는 2배죠. 2배. 속력이 뭐 2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같이 떨어집니다. 같은 속력으로. 자, 소수령 볼게요. 효진이가 질량 1kg의 물체를 베란다에서 옥상까지 옮겨 놓았다.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물론 뭐 계단으로 올라갔겠지만. 그럼 여기 높이 차이가 얼마죠? 2m네. 그러면 효진이가 한 일은 얘를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건데 9.8 mh 19.6줄의 일을 한 거죠. 이해하실까요, 이게? 높이 2m 들어 올린 거거든요. 1kg짜리를 19.6줄의 일을 한 거죠. 자, 21번. 무게가 10N인 물체를 1m 높이인 빗면에서 가만히 놓았다. 나무토막 2m를 이동시켰다. 만약에 무게가 2배가 돼. 그러면 위치 에너지 2배 되고요. 높이도 2배 돼. 그럼 위치 에너지 총 4배 된 건데. 그러면은 일도 4배를 해야 되고, 에너지가 4배니까. 그러면 밀면서 하는 일의 양도 4배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얘는 8m 이동하게 됩니다. 1m 높이에서 0.1kg인 애를 떨어뜨리면 이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회야.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중력은 이제 0.1 곱하기 9.8 뉴턴으로 1m를 낙하시킨 거야. 1m를 끌어당긴 거야.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0.98줄 이렇게 되겠죠? 0.98줄. 근데 A점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럼 요대로 해요. 요대로 0.98줄. 그리고 쇠구슬의 한 일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관계.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쓰면 되죠.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실력 탄탄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했죠? 1, 2, 3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무게가 10N의 물체를 수평면에서 천천히 5m를 끌어당긴 후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또 10N이 되는 2m로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이 들어 올릴 때 하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20줄의 일을 한 거고요. 근데 한 일의 총합이 50줄이래. 그럼 요 때는 몇 줄이란 거예요? 요 때는 30줄의 일을 한 거지. 근데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수평면에서 물체를 끌어당긴 힘은 뭐 F라고 이렇게 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F는 6N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6N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쇠구슬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ES다. A는 2초도 미안 2초구나. ES가 아니라 뭐지? A가 뭐야? 여기 ES다가 맞구나. 자, 얘랑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게 높이 똑같은데 질량이 2배니까 위치 에너지도 2배죠. 그럼 하는 일의 양도 2배니까 이거 S니까 이거 2배니까 ES가 맞죠. 그 다음에 2대 3이다. A 대 B는 얘네는 A 대 B 이거 그런 거다. 얘는 위치 에너지가 9.8mh인데 M은 2m이고 H는 h입니다. 얘는 M은 2분의 3m이고 H는 2h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커요? 2m 얘가 요거보다 2대 3이네. 2대 3 비율. A 대 B는 2대 3이구나. 근데 그림을 좀 잘못 그려놓은 것 같네. 2대 3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 5번. 자,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가 2배인데 얘는 4배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가는 16이다. 그래서 제동거리는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다. 얘가 지금 속력이 몇 배가 된 거지 얘랑? 2배 된 거죠. 2배. 그러면은 운동에너지 4배 돼요. 4배. 그럼 이거의 제동거리도 4배가 돼야 돼. 일을 4배 더 많이 하는 거니까. 18배가 16, 18이네요. 18. 가가 18이 되는 거고,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다. 맞죠? 그래서 이제 과속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자동차 브레이크 밟으면 뭐 한 100km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00m를 미끄러져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운동 에너지를 다 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동차 과속하면 안 되고 적당한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죠. 잠깐 쉬었다가 단원 평가 문제 풀겠습니다. 네, 단원 평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네. 뭐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풀어보시고 중간중간에 풀는 상태. 자,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122쪽 좀 풀고 할게요. 잘 모르시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위 시간이라는 거는 뭐 1시간이면 1시간, 1초면 1초 그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고 요게 이제 1시간 동안 72km 간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이걸 미터 퍼 세크로 고치려면 1시간은 3600초고 72km는 미터로 고치려면 72에 공을 3개를 붙여야죠. 그럼 2m per sec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잘못했나요? 20이구나 20. 맞네 이거 맞는 거죠. 20m per sec니까 이거 빠른 거 맞죠. 그 다음에 50m per sec는 1분에 50m 이동하는 게 아니라 1초죠 1초. 3번 틀렸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길면 빠른 거고요. 속력이 빠를수록 다중섬광 사진의 이웃한 물체 사이의 거리가 넓게 나타난다. 다중섬광 사진은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는 거예요. 그 속력이 빠르면 같은 시간 동안에 멀리 가는 거니까 더 간격이 넓게 나타나는 거죠. 간격이 좁으면은 이게 빠른 게 아니라 느린 거고 간격이 넓으면 그게 빠른 거지. 그렇죠? 3번이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금방금방 하셔야 되는데 1분에 이렇게 날아가면 보통 이제 미터 퍼 세크로 고치는 게 좋아요. 1분에 60초이기 때문에 2400m면 40m per sec 이게 되겠네요. 이게 40m per sec고 요거는 15m per sec고 그죠? 그럼 10초에 100m 가면 10m per sec죠? 1초에는 10m 가는 거죠. 시속 요렇다. 그러면 이제 1시간에 108km를 가는 건데 3600초 동안에 108에 공 3개 붙여야지 미터로 바뀌죠? 그러면 30이네 30 그쵸? 30m per sec가 되는 거고 2시간에 요만큼 간다. 그럼 1시간에는 3600초 동안에는 72km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아까는 약간 했죠. 이거 20m per secon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빠른 게 이제 A, D, E, B, C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A, D, B, E, B, C 2번 하면 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누가 제일 빠른 거냐면 B가 제일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점점점 빨라지는 거. 운동 방향 이쪽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정도 속도였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A는 B보다 빠르다. B가 빠른 거고 A와 C의 평균 속력은 같다. 그거는 이제 거리가 똑같으니까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6초라고 할게 그냥 6초 동안에 이만큼 간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6초 동안이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같은 겁니다. 답 2번이고요.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일정한 거고 C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고 자, C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시간 속력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X축이 뭐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인 그래프인데 시간축과 나란하려면 속력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얘는 점점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C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나란한 게 아니죠. 이해하시죠? 자, 이건 자,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두 군데 있고 이러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한번 찍히고 여기 가서 또 한번 찍히겠지? 그러면은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속력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도로의 제한 속력은 110km/h입니다. A와 B지점 사이 거리가 10km래. 이거 10km래, 10km. 차가 엄청 커야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10km인데, A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130km/h였어요. A 지점을 지날 때.
B 지점을 지날 때 90이었어. A와 B 지점 두 카메라가 측정한 시간차는 5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중간에 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요 시간차만 알면은 알 수가 있는데 5분 동안에 10km를 간 거잖아, 이 차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시간으로 고치려면 60분이 1시간이니까 12 곱하면 되네, 그쵸? 12 곱하면 60분 되죠? 그럼 위아래 12를 곱해야겠죠? 그럼 얘가 120km/h가 됩니다. 그럼 이 차는 이제 위반한 거죠. 이 차는 위반한 겁니다. 네. 왜냐면 110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분 동안 등속 운동 한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90km/h보다 느리게 달린 순간이 없다. 이거 몰라요.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니네가 자동차 운전 안 하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걸 구간 단속이라고 해요. 구간 단속. 요 구간 동안의 평균 값으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달렸는지는 사실 모르고 뭐 막혔을 수도 있고 중간에 길이 잠깐 막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긴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둘 다 모르는 거고 4번에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틀렸고요. 걸렸어. 이 사람은 벌칙금 내게 돼 있고 두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자동차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리는 정해져 있고 요 차가 지나가는 이제 그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속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5번이고요. 자, 0.1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여기를 얘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얘를. 그래야지 읽기 쉽죠. 그러니까 0.1초 동안에 10cm 같고 20cm 같고 이런 거는 뭐예요? 등속 운동이 돼. 등속 운동. 맞죠? 시간 간격이 일정한데 이동 거리도 일정한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그런 운동을 한 거지. 1번이죠. 시간이 이제 지나도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두 개 골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또 등속 운동 그래프가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일정하죠. 이거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이해하시죠? 1번, 5번 해주시고 또 좀 풀어봐 주세요. 123쪽 또 풀어봐 주시고 봅시다.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에요. 속력. 왜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속력이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낸다. 맞죠? 근데 이제 이 속력이 안 변한 거죠. 왜냐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이 맞고요. 등속 운동하는 건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 이런 거는 등속 운동 하게 됩니다. 다 5번. 자유낙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의 크기는 일정한 거고. 근데 이제 속력이 빨라지니까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힘의 크기 일정한 거고요. 속력은 낙하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게 맞는데 이걸 그래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해. 그럼 시간이 증가하면 속력도 증가하니까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죠? 답은 2번이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증가하는 속력이 큰 거 아니야. 이건 다 9.8m/s 제곱으로 1초 동안에 9.8씩 증가해요. 질량이 똑같아요. 질량이 크건 작건 똑같아요. 속력이 증가하는 양은.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 그다음 질량이 다른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하면 질량이 큰 물체가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도달하는 거 똑같이. 자, 이렇게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랑 같이 떨어뜨려도 똑같이 도달합니다. 근데 물론 공기 저항이 없어야 하는 거고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애가 이렇게 공기 저항 때문에 느리게 떨어지는 거죠. 자, 옳은 거. 가는 A 지점에서 쇠구슬의 속력이 더 빠르다. 아니지. 그게 똑같아. 그 다음에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은 공기저항 받고 있다. 아닙니다. 공기저항 없어요. 자유낙하할 때 공기저항 없습니다. 나에서 쇠구슬은 깃털보다 큰 중력을 받는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가건 나건 중력이 큰 거는 쇠구슬이에요. 근데 속력이 빠르기는 똑같지만 중력은 쇠구슬이 크게 받는 게 맞습니다. 가의 깃털은 나의 깃털보다 큰 중력을 받는다. 똑같은 깃털이면 중력 똑같은 거고, 나의 쇠구슬은 B 지점에서 A 지점에서보다 큰 중력을 받는다. 아니에요. 이게 높이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중력이 커지는 거는 아닙니다. 한번 고르시면 되고. 자, 9번에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의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죠. 1번이 답이고요. 가속도가 일정한 건데 1번 답이고. 자, 이거는 이제 속력이 빨라졌다가 일정하다가 느려지는 그런 건데, 등속 운동하는 동안은 요때지, 요때인데 시간이 이제 30초 동안이야. 30초 동안에 20m/s로 간 거예요. 20m/s로 30초 동안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600m를 등속 운동한 거고, 그 다음에 6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요 절반 딱 끊어서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좀 복잡하게 하셔야 돼. 원칙적으로 하셔야 돼. 전체 시간이 60초 걸렸는데 전체 이동거리가, 여기는 전체 이동거리가 삼각형의 넓이니까 뭐 100m고, 여기는 아까 600m였죠? 여기는 뭐 2배니까 200m네. 200m 삼각형의 넓이 다 합치면은 그러면은 900m네요. 900m를 간 거예요. 60초 동안에. 그러면은 15m/s 맞죠? 네, 15m/s입니다. 답은 3번 고르시면 돼요. 평균 속력은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그럴 때는 중간값이 딱 되는데, 이거는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감소하니까 요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kg의 물체에 6N의 일정한 힘이 작용하여 일정한 속력 3m/s 속력으로 3m를 끌어당겼다. 일정한 속력으로. 속력은 원래 점점 빨라져야 되는 건데, 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면은 마찰력이 있는 건데, 마찰력이 없다라는 말이었구나. 그 마찰력이 있는 건데, 일정한 속력이라면. 아무튼 물체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해준 게 맞지. 6N의 힘을 줘서 3m를 끌고 간 거니까 일을 해준 게 맞지. 근데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빵줄이죠. 빵줄. 왜냐면 중력에 대해서 위로 이제 들어 올린 게 아니잖아요. 물체의 한 일은 6N의 힘으로 3m를 끌고 갔으니까 18줄의 일을 한 거죠. 3번이고. 그 다음에 12번. 10kg짜리 추를 5m까지 들어 올렸다. 그러면 일을 얼마 한 거냐면 9.8 mH, 그만큼 일을 한 건데 9.8 곱하기 10 곱하기 5 한 거죠. 그럼 이제 98 했다가 490줄의 일을 한 거네. 그렇죠? 네, 4번 답이고요. 자, 만약에 2kg이 나무토막 5m 높이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려고 한다. 작용해야 하는 힘의 크기와, 힘의 크기는 이 중력만큼의 힘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리려면 합력이 0이어야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세게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아무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려면 무게만큼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E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E에다 9.8 곱해 주셔야 됩니다. 19.6N의 그런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19.6N의 힘을 줘야 되고 5m를 들어 올리니까 그럼 98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9.8 하면 되잖아. 그럼 98줄의 일을 하는 거죠. 2번, 4번 답이고요. 자, 무게가 20N인 애를 일정한 속력으로 수평면에서 밀어서 여기로 밀어서 2m를 간 후 들어 올릴 때는 20N의 힘을 줘야지. 그러면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20줄이에요. 20줄. 근데 이때도 일을 한 거긴 한데 이제 문제 봅시다. 중력에 대해서만 일을 한 게 아니라 마찰력에 대해서도 일한 거예요. 여기 마찰력이 있으니까 힘을 줘야 되거든요. 틀렸고요. 철수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은 20줄이 맞죠. 철수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20N이다. 20N이죠. 20N만큼 힘을 주는 거지. 수평면에서 물체를 미는 힘이 10N이라면 철수가 한 일의 총량은 얘가 밀 때 10N의 힘으로 2m를 밀고 가면 20줄의 일을 했고 들어 올릴 때도 20줄의 일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40줄의 총 일을 한 거고요. 철수가 한 일의 총량이 240이라면 그러면 이제 미는데 200줄의 일을 했을 거 아니야. 200줄. 이제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힘은 100N의 힘으로 밀고 갔어야 되는 거지. 120N 아니죠. 그쵸? 2번, 3번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하는 일의 양이 0인 경우 배낭 메고 평지를 가면 일을 안 하는 건데 산을 올라가면 일을 하는 거고 축구공을 비스듬히 차 올렸다. 그것도 힘을 내가 이제 줘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간 거니까 일한 거고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1m로 왔다. 이러면은 또 일한 게 아니에요. 수평 방향으로 드는 건 위쪽으로 드는 건데 움직이는 거는 오른쪽으로 이제 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일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일한 게 맞아요. 한번 답이고. 자, 하는 일의 양이 88.2줄이었다. 높이는. 그럼 이제 일하는 건 9.8mh죠. 6 곱하기 9.8 곱하기 h를 했더니 88.2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쓰시고 이거 나누시면 곱해서 나누면 되죠. 곱해서 나누면 되는데 이거 곱하기 먼저 하면은 얼마죠? 곱하기 나눠 떨어지나? 나눠 떨어지나요? 6으로 나누면 얼마지? 14.7? 그러면 9.8분의 14.7이네요. 14.7? 맞나? 그러면은 14.7 14.7 해봐야겠다. 맞네. 1.5 나오나 이렇게 하면? 1.5m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1m 높이의 선반 위에 놓여있는 질량이 5kg의 물체를 3m 높이로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는 2m가 되는 거죠. 9.8mh 그럼 98줄의 에너지를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100g 이런 거는 0.1kg으로 계산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센티미터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2cm가 밀렸어요. 2cm만큼 미는 2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질량은 똑같은데 나무 토막을 3cm 밀렸다. 그러면은 높이가 1.5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2cm 밀리던 게 3cm 밀리려면 높이가 2분의 3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30cm에 2분의 3배니까 45cm 높이에서 놔야 되는 거지. 그쵸? 24번까지 다 풀었나요, 혹시? 네. 푼 사람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지금 풀어보시고. 다 푼 사람은 뒤에 126쪽도 해보시고요. 좋네요. 여기 하고요. 자, 낙하시킨 추가 나무 토막을 충돌하여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실험 장치인데 이게 2라는 겁니다. 이게 충돌시켜가지고.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 높이가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으면 일도 많이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 증가해서 일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질량과 낙하 높이의 합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곱에 비례하는 거, 곱에. 그 위치 에너지 식이 9.8 mh잖아. 요 곱에 비례하는 거죠. 곱에. 합이 아니라. 추가 나무 토막이 한 일의 양은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를 한 것 같다. 좀 어려운데 맞는 이야기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일을 하는 거니까.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된다. 맞는 이야기죠. 다 3번이고요. 자, 원래 이만큼 높이 있으면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 에너지가 있죠. 위치 에너지 9.8 mh인데 mh. 그럼 49줄만큼의 에너지가 있었어. 요거 뭐 마찰력 같은 거 없겠지. 그럼 내려와서 얘를 미는 2를 해요. 2를. 근데 이만큼의 일을 합니다. 얘가 10kg이어도 이거는 뭐 들어 올릴 때 이야기고, 얘가 미는 힘은 거기에다가 0.2m 곱한 것만큼 일을 하는 거니까 힘이 요거 5배 하면은 45에다가 245N의 그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토막을 미는 힘의 크기는 이거 틀렸네. 245N이니까 일단은 3번 고르면 되는데, 다른 것도 읽어보시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수레의 무게에 비례한다. 맞죠? 충돌하기 직전 수레가 가진 에너지는 49줄이다. 맞죠? 그러니까 빗면이 더 높아지면 나무 토막 더 멀리 밀려나는 거 맞고요. 만약에 이제 빗면의 높이가 10m다. 그 다음에 요렇다. 그러면은 높이는 2배가 됐고 질량도 2배가 되니까 밀려나는 거리는 이제 4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0.2m의 4배니까 0.8m 밀려나는 거 맞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질량은 2배, 속력은 2분의 1배. 근데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 그러면은 2개 곱하면 이거 4분의 1이니까 운동에너지는 얘가 2분의 1배가 되는 거여서 2대 1이 되겠죠. 2대 1. 운동에너지비는 2대 1이 됩니다. 이해하시나? 숫자를 자꾸 집어넣어서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에 자, 2kg의 수레가 수평면에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무게가 10N인 나무 토막을 2m 밀고 가는 정지하였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8m/s로 속력으로 운동한다면 몇 배 됐죠? 4배? 4배 됐죠? 4배. 그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4의 제곱이니까 16배가 증가해야 하고, 밀려난 거리도 16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32m를 밀고 있는 겁니다. 2m 밀려난 거에 16배만큼 밀려나야 됩니다.
다음에 23번에 자 이것도 밀려난 거리 측정한 거죠, 그렇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옳지 않은 거.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의 한 일로 전환되는 게 맞고 나무 토막을 밀고 가면서 수레의 속력이 5m/s일 때 운동 에너지는 50줄이다. 2분의 1 m v 제곱이니까 50줄 맞네요.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고요.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속력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4번. 나무 토막을 밀고 간 힘의 크기는 0.5N이다. 일단은 요 때를 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얘가 2분의 1, m은 4고요. v제곱은 0.05네.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로 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이거는 원래 20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10분의 1이 되는 거고, F 곱하기 0.2니까, 양변에 5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F는 0.5N이 맞죠? 이해하실까? 이거 계산할 수 있나? 0.5N으로 밀고 간 게 맞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2일로 전환돼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랑 2일이 같다라고 식을 세운 거예요. 요걸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4번에 질량이 0.5kg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 지면에서의 속력은 14m/s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과 질량이 나오니까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4.9N이겠네요. 중력이 사과의 한 일의 양은 나중에 14m/s가 됐다라는 거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건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mv 제곱. 근데 v가 14구나. V가 나중에 1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이고 뭐 49줄이겠네. 49줄. 맞죠? 이해하시죠? 2분의 1인데 14의 제곱이니까 14를 2로 나누면 7이니까 7 곱하기 7 하면 되죠. 그렇죠? 사과는 떨어지면서 사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사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주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맞는 이야기긴 하지. 사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건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네. 사과는 하여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고요. 자, 서술형 문제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해보시고 마저 해보십시오. 자, 서술형 0.1초 간격을 측정했는데 간격이 똑같죠, 그렇죠? 15cm씩,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0.1초 동안의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근데 미터로 해야 되니까 0.15m 이렇게 하셔야죠. 이해하시죠? 15cm 0.15m죠? 그러면 1.5m/s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초 동안 같은 운동을 유지한다면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1.5m/s로 20초를 가요. 그러면은 이제 30m 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B는 어떤 운동하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A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인데 그런 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등속 운동이라고 해. A는 등속 운동. B는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같으니까 B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일단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근데 이제 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를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 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A와 같이 운동하는 예, 등속도 운동하는 거는 뭐 에스컬레이터나 뭐 무빙 워크 뭐 이런 게 있죠. 아니면 뭐 리프트나 뭐 이런 거 있죠. 엘리베이터 쓰면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 쓰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합니다. 자, 골프공이 더 무거워요. 근데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 다중성능 사진 찍었을 때. 물체의 속력 변화와 질량하고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질량이 달라도 속력 변화는 일정한 겁니다. 속력 변화는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2초 후 두 물체가 지면에 도달했다면 지면은 도달할 때의 속력. 근데 이게 중력과 속도를 가지고 낙하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9.8m/s 제곱이야. 1초에 9.8m/s씩 증가하죠. 그럼 2초 후가 되는 거니까 19.6m/s가 되는 거죠. 19.6m/s가 되는 거죠. 누구든 그런 겁니다. 뭐든 2초면 이제 19.6m/s가 되어있고 공기 마찰 없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독서하는 사람의 경우 일을 하는 경우가 인지 아닌지 일을 안 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다. 책장 넘길 때만 잠깐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되고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자,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를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질량 곱하기 높이가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높이 값이 이거는 얼마인가요? 3000인가 3000? 3000이고 이거는 4000이고 질량 곱하기 높이 값이 6000이고 5000이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밀려난 건 C죠. C. C, D, B, A. 질량 곱하기 높이 값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질량 곱하기 높이 값이 클수록 질량 곱하기 높이 값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질량이 2kg의 수레가 수평면에서 2m/s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무게가 10N인 나무 토막을 1m 밀고 가서 정지하였다. 수레가 정지할 때까지 받은 일의 양은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mv 제곱 4주이지 4주.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나무 토막의 한 일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수레의 운동 에너지만큼 나무 토막의 일을 하였다. 수레의 운동 에너지만큼 나무 토막의 일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프린트 좀 풀어가지고 좀 더 복습을 좀 할게요.
표형 좀 풀어서 하겠습니다. 자, 인과 에너지부터 좀 풀어주시고 이것도 해봅시다. 많이 연습을 했죠. 역기를 들어 올린다는 일한 거, 들어 올린다는 거. 들고 서 있다 이런 건 일한 게 아닌데, 들어 올린다 일한 거고, 과학책을 읽는다 이건 일한 건 아니고,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펜을 주워 올린다 이런 건 일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을 고르시면 되고, 1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1의 양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5N의 힘 준 거고 2에서 5m 이동할 때는 10N의 힘을 준 겁니다. 여기는 10줄이란 거고, 그쵸? 3 곱하기 10이니까 30줄이란 거니까 합쳐가지고 40줄의 일을 한 거죠. 이해하시죠? 무조건 그냥 10 곱하기 5 하시면 안 되고 구간별로 끊어서 계산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한 1의 양인데 이것도 그냥 구하면 되네. 그러면은 400줄의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20kg인 거는 계산할 때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20kg인 애보다 10kg인 애를 밀 때는 힘이 원래 반밖에 안 들어요. 근데 계산할 때 20에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 올릴 때, 만약에 질량이 나왔을 때 들어 올릴 때는 거기다 9.8 곱해가지고 힘을 계산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물체에 대한 일의 양이 가장 큰 거,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근데 들고 서 있는 거는 이동거리가 빵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0이고, 요거는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릴 때는 이제 9.8 mh입니다. mh 98줄. 그 다음에 10N의 힘으로 밀어서 5m를 밀고 간다. 50줄. 10N의 힘 물체를 들고 수평면 위로 움직인다. 빵줄. 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들고 옆으로 가는 거는 빵줄입니다. 2kg의 물체를 들고 높이가 3m인 계단을 올라갔다. 9.8mh죠. 9.8mh. 그래도 얘가 제일 많겠네. 20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0N의 힘으로 1m 잡아당기면 40줄이란 거야. 이거 5 곱하기 이거 하지 마시고 40줄이고요. 100N의 힘 책상을 수평 방향으로 50N의 힘을 작용해서 2m를 밀었다. 그러면은 힘은 50N 줘서 2m를 밀었으니까 100줄의 일을 한 거죠. 100줄. 요거 곱하기 요거 하는 게 아닙니다. 글씨를 잘 읽어보시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풀어주시고, 질량 10kg의 물체를 5m 들어 올렸을 때 한 일의 양은 9.8 mh. 그럼 요거부터 하는 게 낫겠죠. 요거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구나. 비슷하구나. 이거는 하여튼 이거 490줄이죠, 그죠? 490줄이죠. 뉴턴 아니고 5번 고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2kg의 가방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놨겠지. 들 때 일하는 거고 옆으로 갈 때는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들 때만 계산하시면 9.8 mh 19.6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갈 때는 일을 안 합니다. 네,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민 다음에 드는 거죠. 10N의 힘으로 5m를 밀면은 50줄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무게가 10N짜리네.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 아니네. 여기 아니고, 일단 요거 들 때는 20줄의 일을 해요. 그런데 한 일의 양이 45줄이라면 이거 밀 때는 25줄의 일을 했겠지, 그쵸? 그러려면 힘이 얼마가 돼야 돼? 5N으로 밀었어야 되는 거예요. 5N. 근데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마찰력으로 물어봤는데 뭐 민 힘의 크기나 마찰력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5N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N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네요. 요렇게 민 다음에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릴 때는 50줄에 일을 해. 마찰력 써있구나. 4N이라고. 그럼 내가 4N만큼의 힘을 줘서 미는 거예요. 그럼 미는 동안에 6, 4, 24줄 했고 들어 올리는데 50줄 했고 그럼 74줄에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지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했어요?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 더 있구나.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너지의 크기 측정할 수 없다 아니고요. 일과 에너지 서로 전환됩니다. 에너지는 일의 능률을 의미한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전 책에는 이제 일의 능률 이제 일률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하여튼 일의 능률은 시간분의 일의 양이거든요. 요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뭐 잘 몰라도 되겠지만 하여튼 요런 거고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 일의 단위도 줄입니다. 일을 해주면 에너지 증가한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에너지 증가합니다. 시간 좀 남았으니까 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좀 풀어볼게요. 자, 시간 없으니까 같이 이것도 할게요. 자, 위치 에너지 9.8mh죠. 9.8mh. 2층 옥상에 10kg의 물체가 놓여 있다. 옥상을 기준으로 할 때, 옥상에서는 0m니까 빵줄이지, 빵줄.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가장 큰 거 9.8mh인데 9.8은 다 곱할 거니까 mh 값만 구하면 됩니다. 질량 곱하기 높이 12고, 12고, 8이고, 12고, 9고 얘가 제일 큰 거죠. 2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2라는 데 쓰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1kg짜리 1m 높이에서 말뚝에 떨어뜨렸더니 5cm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2배, 질량도 2배, 높이도 2배. 그럼 전체 4배죠, 4배. 바퀴는 깊이도 4배일 테니까 20cm 이렇게 바뀌는 거고, 3번. 자, 가장 많이 바뀌려면 위치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곱하면 되죠. 이거 100이고, 50이고, 이거 100이고, 이건 200이네요, 이건. 150이고, D가 가장 많이 바뀌겠네요. 4번 답이고요. 자, 옳지 않은 거, 추의 위치 에너지 질량에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 질량과 높이의 곱에 비례한다, 맞죠? 9.8mh. 자, 나무토막 이동거리 추의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 맞죠? 추의 위치 에너지 나무토막의 질량을 측정하면은 알 수 있다. 높이도 측정해, 높이. 일단 4번 골라놓고, 나무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이동거리를 이용하면은 이래양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마찰력만큼의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은 이래양이 나오는 겁니다.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고요. 높이도 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미는 일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이동거리는 쇠구슬의 낙하 높이에도 비례하고 나무토막이 받는 힘과 나무토막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면 쇠구슬의 일한 양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맞네. 다 맞네. 5번.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근데 질량은 2배인데 속력은 2분의 1배야. 그러면 에너지는 제곱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얘가
2 곱하기 4분의 1이어가지고 2분의 1배예요. 그럼 2대 1이죠. 2대 1. 2대 1. 3번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질량이 B의 4배. 그러니까 A, B 순으로 쓰는 건데 질량은 일단 4대 1이고 속력은 A의 속력이 B의 3분의 1배야.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에너지 B가. 그리고 그냥 1의 제곱으로 쓰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분의 9분의 4니까 4대 9네. 4대 9. A 대 B는 4대 9. 이해하실까요? 4대 9고요. 질량이랑 위치 에너지 비례관계, 높이랑 비례관계. 요것도 비례관계입니다. 요것도. 이거 비례관계. 이거는 제곱의 비례관계입니다. 5번 답이죠. 그 다음에 자, 5m/s로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나무 토막을 5m 밀어내고 정지했다면 나무 토막과 수평면 사이의 마찰력은, 이것도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그게 2로 바뀌는 건데 마찰력만큼의 2를 주는 거고, 힘을 주는 거거든요. 마찰력 곱하기 5, 힘 곱하기 5m 밀고 왔으니까 5 약분되니까 하나 지워주시고 F는 10N의 힘으로 생긴 거다. 자, 이게 이제 제동거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km/h로 달리다가 끼 밟았더니 20m를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큼을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렇게 3배 됐잖아. 3배 속력이 3배면은 9배의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길이도 9배가 되는 거예요. 20 곱하기 9하면 이제 180m를 미끄러져요. 이건 약간 오바 같긴 한데 아무튼 고속도로에서 100m 차간거리 100m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죠. 속력이 빨라지면은 제동거리가 그렇게 길어지는 거죠. 빈칸 가에 들어갈 값은, 자, 요거는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요거 비교하면 되겠다. 봐봐. 얘는 속력이 똑같은데 질량이 2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2배니까 이동거리도 2배니까 여기는 40 쓰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되신가요? 됐습니다. 숙제 없고 하고 있어요.